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뿐인 비밀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들, 그리고 때로는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까지 대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대화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진심은 이게 아닌데 상대방은 오해하는 것 같고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이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데 적절한 말주변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화가 더욱 따뜻하고 의미가 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깊이 있는 지혜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학문과 실용을 겸비하며 수많은 저수를 남기셨습니다. 그 방대한 저서들 속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대화의 기술에 대한 놀랍도록 깊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듣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적인 대화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아무리 화려한 언변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대화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들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겉으로 전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 그들의 내밀한 감정의 결까지도 섬세하게 읽어내고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화에 임할 때 종종 이러한 본질적인 태도를 망각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박할 논리를 세우거나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재단하려 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상대방에게 강요하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아가 소중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충고나 조언을 건네는 행위는 마치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약부터 처방하는 미숙한 의사의 행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배려 없는 대화 방식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열린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정신적, 감정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상대방의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경청과 공감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재해석되어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대화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와 같은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긍정적인 첫마디는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고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훨씬 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들이 차곡차곡 쌓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견고하고 깊은 신뢰를 주는 대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겉만 번지르르한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긴 단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은 짧되 마음은 깊어야 한다는 명언을 통해 간결함 속에 담긴 진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역설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창하고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기술만을 추구하지만 정작 대화의 본질적인 힘은 그 안에 담긴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길고 장황한 설명이나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핵심을 꿰뚫는 간결한 표현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 대화는 비로소 강력한 설득력과 깊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진심이 깃든 말 한마디야말로 대화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나 사실을 주고받는 표면적인 행위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깊이 만나고 교감하는 인격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대화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단순히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미리 다스리고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화의 적절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심리 상태와 감정적 준비도를 면밀히 헤아리는 세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청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라 할지라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또한 대화의 중요한 미덕이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뢰를 주어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언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내면 세계, 즉 마음가짐과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훨씬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얼굴이 화사하고 젊어 보이시네요. 같은 진심이 담긴 칭찬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층 더 돈독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난이나 험담, 혹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화의 온도를 급격히 차갑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는 성숙한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견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건강한 대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불필요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말은 아껴 삼키고 항상 바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때로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을 현명하게 피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지키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방으로부터도 자연스러운 존중을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꾸준한 연습,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지혜들은 우리가 대화 속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을 먼저 듣고 진심을 담아 간결하게 표현하며 대화에 임하기 전 마음을 준비하고 여유를 가집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품격 있는 언어로 자신과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가르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사로잡는 진정한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 잘하는 요령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이 대화의 과정이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내면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섬세하게 읽어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들어라는 깊이 있는 말씀처럼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대화 방식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욱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분명 여러분의 대화를 훨씬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 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의 불씨를 지피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대화 철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넘어 인간 본연의 도리와 인의를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화 기술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는 또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입으로만 좋은 말을 하고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의 사상을 빌려 말하자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곧 진실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종종 우리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리거나 우리의 지식을 과시하려 들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개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불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내면의 흔들림을 다스리는 것이 대화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평화로워야 말이 조화롭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진정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린다면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라도 타인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신언서판이라는 고전적인 인재 등용의 기준을 언급하며 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언은 단순한 언어 구사 능력을 넘어 그 사람의 사상과 품격 그리고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말을 의미합니다. 즉, 대화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말을 다듬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그는 백성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동료 간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약용 선생님의 대화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더불어 정약용 선생님은 대화의 타이밍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치절인연을 강조하며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섣부른 조언이나 비판보다는 잠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에는 적절한 때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타이밍 조절은 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대화 지혜를 요약하자면 결국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단호함까지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특정한 대화 기술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태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를 통해 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님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화 역시 이러한 자기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는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렸는지, 혹시 나의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 즉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과 대화에 깊은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기를 희망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